네, 자신의 여자친구가 마약을 빼돌리고 있다면서 경찰에 신고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이 곤경에 처했다면서 채널A에 억울함을 호소해 왔는데요. 한번 사건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도 한번 함께 판단해 보시죠. 김 팀장, 그러니까 네. 여자친구는 간호사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40대 남성 이 씨는요,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1월부터 사귀던 여자친구가 간호사였는데요. 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이 씨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똑 떨어집니다. 이때 자신의 여자친구 간호사에게 혹시 수면 유도제를 좀 받아다 줄 수 있겠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자친구인 이 간호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내과에서 약품을 빼돌려서 남자친구에게 약을 전달합니다. 네, 이 여자친구가 준 수면 유도제를 받아 먹은 이 남성. 그런데 놀랍고 황당한 사실을 눈치채게 됩니다. 약을 떨어진 날이 있었어요. 힘들어 죽겠다. 어떻게 응급실에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본인이 지갑에서 꺼내주고 이 약이 아마 그 약이랑 비슷할 것이다. 아마 더 좋을 것이다. 해가지고 먹었죠. 근데 먹으니까 뭐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약이 마약이었다는 거죠, 지금? 네, 처음에 그 여자친구가 건네줄 때는 이 약이 지금 먹고 있는 약보다 더 효과적이야. 하나만 먹어도 효과가 되게 좋을 거야 라고 했답니다. 근데 실제로 먹어보니까 되게 효과가 좋았던 거죠. 근데 여자친구가 결별하고 나서는 그 약을 구할 수 없다 보니까 다른 약을 먹게 됐는데 효능이 계속 떨어진 거죠. 그래서 자신이 공황장애를 이제 그 상담해주는 의사에게 물어봤더니 이 약품은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향정신성 의약품도 마약류에 들어가는데요. 네. 그러면서 자신을 이런 권했더니 그 의사가 이거는 중독성도 너무 심하고 또 정신장애도 더 약화시킬 수 있는 약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물론 저희가 그 마약 명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 남성이 먹은 약이 정말 마약이 맞습니까? 네, 마약류 관리법에 의한 법률을 보면요. 가, 나, 다라, 군으로 네. 나눕니다. 뭐 중독성이라든지 위험성, 내성에 따라 나누는데요. 이 그 약품은 지금 나 항목에 속합니다. 불안 장애를 완화해주는 제품이라고 상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졸피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면 안전제죠. 네. 졸피뎀보다도 내성이라든지 의존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욱이 환자가 불안했을 때 이것을 과량으로 임의로 복용을 하게 되면 치명적인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는 약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의사와 상의를 해야 되는 성분인데 이것을 임의로 복용을 한 거죠. 네. 이 남성은 여자친구에게 속아서 먹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경찰서로 갔다고요. 이제 경찰서로 갔더니 이제 경찰이 이 남성을 입건했다는 겁니다. 네. 입건하니까 이 남성 입장에서는 나는 그게 이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여자친구가 줘서 복용을 해서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거를 알게 됐기 때문에 네. 긴급하게 신고를 한 건데 오히려 나를 입건한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꼭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 남성의 모발 검사라든지 각종 검사를 수행하려면 입건한 이후에 압수수색 영장, 압수수색 검증 영장 것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런 법적인 절차가 있고요. 또 한편 보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수면 유도제라는 거 정도는 알고 먹었다 하더라도 솔직히 얘기해서 수면 유도제도 분명히 명백히 대한민국 사람이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처방전이 있어야지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여자친구가 줬기 때문에 그쪽 계열 향정신성 의약품인지 몰랐다 치더라도 네. 수면제 계열이라는 걸 알고도 먹었다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알고도 먹었을 개연성 네. 혹은 고의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각종 조사와 더불어서 고의성 여부도 판단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없다면 무혐의 처리할 것입니다. 입건했다고 무조건 처벌로 이어지는 그런 건 건 아닌 아닙니다. 거죠. 예. 일단 이 남성의 주장은요. 이거 정말 처방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자친구에게 미리 물어봤는데 여자친구가 환자가 먹고 남은 거야 이렇게 답해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억울하다는 이 남성의 목소리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평범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처방전을 받아야만 먹는 약 정도? 근데 그런 마약이라는 걸 나중에 알고 병원에서 그럼 그렇게 그냥 아무 때나 취급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경찰서에 가니까 마약반으로 가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더라고요. 항의를 하니까 그쪽에서 말하는 거는 돈 안 주고 먹었지 않느냐. 그럼 변호사님 궁금한 게
이 남성의 신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나요? 네, 일단은 뭐 복용을 했다라고 의심되는 시점이 이제 지난해 1월에서 3월 사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약 같은 경우에 모발 검사를 했을 때 보통 이제 6개월 이내에 복용을 했던 게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상태로는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제 검출되는 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분이 이제 진짜 공황장애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 왔다고 할 것 같으면 일단 그 부분이 이제 다시 이제 마약이 검출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정말 마약인 줄 몰라서 먹었는데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네. 일단은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의로 이제 자기가 이제 알면서도 이제 먹었을 때 이제 처벌이 되는 거고요. 네. 과실이 있었을 때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특수한 게 처방전 없이 이제 먹을 수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확인도 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었는지 적어도 아마 미필적인 인식으로나마 이제 있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조사를 통해서 이분이 고의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모르고 먹었다 이거를 입증하는 건 결국에 그 남성의 책임이겠네요. 네, 어느 정도 네. 이제 혐의를 입증하는 건 이제 수사기관의 역할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어쨌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이제 혐의가 없다라는 점을 좀 반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는 네. 아마 이분이 이제 증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분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만약 경찰이 날 수사할 줄 알았으면 나는 신고조차 안 했다. 근데 네. 그러겠죠. 정말 자기는 선의로 신고를 했는데 왜 날 수사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네. 이걸 왜 신고했을까라는 걸 생각을 봤을 때 그 전 여자친구에 대한 사실 원망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먼저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이걸 몰랐다라고 생각하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대로 미필적인 어떤 인식을 하고 있었느냐 여부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에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이 신고하게 된 경위를 저희 경찰은 아마 수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다시 피해자를 입건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 팀장, 네. 이 여자친구 지금 고소를 당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 여자친구는 지금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단 경찰은 이 여자친구가 이 약을 어떻게 빼돌렸는지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간호사인 여자친구는 병원에 근무하면서 환자들이 두고 간 약을 모아서 남자친구에게 건넸던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반환된 약품 혹은 뭐 거기서 수거한 약품을 폐기해야 되는데 네. 이걸 폐기하지 않고 모아뒀다가 뒤로 빼돌린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여자친구에게 마약 무상 교부 혐의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네, 검찰에 넘길 계획이군요. 네. 변호사님, 그러면 이 병원도 문제가 되겠는데요? 네, 사실 이 마약을 지금 치료 목적으로 진통제로 이제 그런 이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쓰기는 하는데 그래서 뭐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이 마약류를 이제 취급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병원 같은 데서는 마약류를 얼마나 취급을 했는지 마약류 관리 대장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어느 정도를 이제 관리를 했는지 여부가 이제 계속해서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요. 만약 여기서 이제 그 관리를 소홀히 했다라는 게 밝혀지게 될 것 같으면 병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